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베이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운이 좋게도 이제 어제 편집을 했었던 이 피플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만에 10% 이상 또 이렇게 상승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이 렉앤비 관련해서 뭐 국내 도입, 뭐 다음 달에 진행이 됐었을 때 이 수혜주로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또 약간의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제도 사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좀 거래가 좀 터졌다가 오늘 또 확실히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레켄비 관련된 부분들,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해서 또 조기 진단 쪽 관련된 또 종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제 편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뭐 목표가를 1차를 좀 도달을 했던 상황인데. 뭐 지금 자체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배제했던 업종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그동안에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트럼프 정책 리스크에 아직까지 좀 노출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 경기와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차라리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하락폭이 좀 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나름대로 어제 상승폭이 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는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2차 목표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4,75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리뷰할 종목은 ST팜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ST팜은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됐었을 때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뭐 어제 이제 뭐 셀트리온의 CDMO 쪽 관련된 투자뿐만 아니라 뭐 바이넥스,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자, 오늘 뭐 사실 어제 이렇게 장대 항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리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보고요. 시장이 오늘 뭐 장중에 코스닥이 뭐 2% 정도 또 급락까지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어제 급등했고 오늘 시장 지수 안 좋은데 이 정도 버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밤에 이제 히토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격화될 것이다라는 쪽에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본다면은 이 CDMO 쪽도 결국에는 이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을 국내 이 CDMO 관련된 기업들 이 생물보안법 이슈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이 진에어입니다. 이 진에어라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이 합병과 관련된 또 유럽 뭐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내달 또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약간의 초반에는 좀 이렇게 세론이라고 할까요? 이 기대감의 좀 부분들이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좀 세론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아랫골이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진에어 쪽 관련해가지고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이제 진에어 쪽으로 좀 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주항공이 차지하고 있는 LCC 1등 자리를 이 통합, 이 메가 LCC라고 하나요? 이 통합 LCC, 이 진에어를 필두로 한 LCC 쪽 관련해서 이제 1등으로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중복 노선을 뭐 이렇게 없애면서 좀 효율성,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또 추후에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 멀티플 자체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매력도가 있는 만큼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렇게 길게 바라보면은요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최근에 돌파 나와서 단기적인 매물 저항은 한번 매물대는 소화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일부 업종들 뭐 JF 엔터나 뭐 SM 또는 뭐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무관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이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이 종목에는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전체적인 LCC 업종에 대한 이런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합병 모멘텀 이런 것들과 같이 한번 맞물리는 종목이 바로 진에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까 이제 김동원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월 28일 날 바로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를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가 내리면은 이제 긍정론자들은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사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기에 이 통화 완화 시기에 경기가 좋지 못했다면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지수가 못 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를 깜짝 인하했었을 때 사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 연속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 물가가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수출에 대한 이런 전망치나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이 수출주들이 있죠. 뭐 경기 민감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이쪽을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봤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나라 수출 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반도체, 뭐 요즘에 또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제가 만약에 포트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경기와 좀 무관하게 움직일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수요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택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창용 총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구조 조정으로 하락을 막아야 된다. 아까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 전에 김동원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공식화를 했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또는 업계가 재편되면서 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 산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로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약간 국내 경제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으로도 자리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다 역배열입니다. 지금 다 역배열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약간 21선을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그리고 코스닥은 21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뚫고는 있지만 이 61선은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배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추세를 돌릴 만한 어떤 건덕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건덕지가 지금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시장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거나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업종들이나 전체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아야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또 항공주 편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항공주는 저만의 스토리를 짰던 종목이거든요. 스토리를 짜봤습니다. 자, 상당히 핫했던 종목이고 다시 제가 한번 지금 정도 자리면 괜찮은 것 같아서 편입을 할게요. 현재가 2,960원, 종목명은 TA 항공입니다. 자, TA 항공 제가 왜 편입을 했냐면 우선은 전방산업 자체가 그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차트부터 그냥 바로 보여주시면은 우선 저는 급등한 종목 안 합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피플바이오 말씀드렸을 때도 또는 이전에 제가 많은 종목들 지금 저가 부근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슈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에 또는 이 위치가 진입하기에 부담 없는 자리에서만 선호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TA항공 같은 경우는 이때 올랐던 부분들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대명 선호 시즌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지만 만약 이런 자리였다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부담이 없는 자리고요. 자, 오늘 뭐 제주항공이나 뭐 진에어뿐만 아니라 일부 항공주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이 중국의 이 정책적인 변화 흐름으로부터 우리나라 일부 업종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요. 이 안에는 이 엔터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게임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LCC 쪽도 관련해서 뭐 최근에 많은 LCC 기업들이 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인해서 이 항공 기술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만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형 항공사들,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보다는 그 LCC 기업들은 조금 더 이런 수요에 탄력적으로 항공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접목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한번 자료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은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선은 이런 부분들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중국의 무비자와 업계 개편 기대감, 날아오르는 항공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하단에 보시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으로 업계가 개편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우선은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결국에는 그들만의 저는 방식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LCC 쪽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LC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진에어가 뭐 아시아나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을 또 합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후속 기업들, 뭐 2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공이나 지금 현재 3등, 지금 당장의 2등 기업인 TA항공,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M&A나 이런 부분들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이런 개편되는 작업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LCC 순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제주항공이 1등이고 지금 현재 TA항공이 2등입니다. 그리고 진에어가 3등인데 이 아시아나 계열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제 진에어가 통합 LCC로서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제주항공과 TA항공이 있지만 사실 이 LCC 기업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뭐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이스타항공 뭐 여러 가지 좀 LCC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도 뭐 제주항공이나 TA항공 쪽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 인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국내 LCC 기업들 중에서 이 지분율 중에서 또 주요 주주들을 보시면은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바로 사모펀드 자금들이 들어간 이스타항공 이런 종목들, 뭐 AP홀딩스 막 이런 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 대명 소노 시즌이 지금 현재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TA항공이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와주게 된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숨겨진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3,240원, 손절가는 2,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표가 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항상 제가 가져가는 매매 스타일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한 발 앞선 인사이트를 통해서 공략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항상 공개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공개방송은 없지만 주말에 공개방송 하게 된다면은 녹색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